데일리 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자, 2월 13일 연휴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장입니다. 아침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먼저 보고 갈 건데요.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어요. 그리고 강하게 빠졌습니다. 다우 지수도 1%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2%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대 하락하면서 어제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유가라든지 금이라든지 국채 금리는 빠졌습니다. 국채 가격은 올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지 못한 어떤 시장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유가가 급락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 시한을 한 달로 제시를 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사실상 유가는 좀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금이 지금 보면 거의 3%대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은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10% 거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요 하락 이유로 좀 분석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일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포지션을 메꾸기 위해서 금과 은을 팔았다라는 어떤 주장도 있어요.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데 더 많긴 합니다. 오히려 은이나 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메꾸려고 좀 주식을 좀 팔아가지고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9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30% 급락이 됐는데 그 급락이 나왔었던 이유가 사실 그 급락이 나온 날을 한번 보게 되면요. 금과 은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금과 은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메꿔야 되잖아요. 금, 은에 대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진콜 즉 반대 매도가 나오기 전에 메꾸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황금성이 좋잖아요. 24시간 돌아가고 주말에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황금성이 가장 좋은 자산을 먼저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세가 좀 세게 나왔고 그런 측면에서 주식 매도가 좀 나왔다, 이번에도 좀 나왔다라고 이렇게 저도 의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국채 가격은 올랐어요. 국채 금리는 떨어졌지만 국채 가격은 올랐는데 당연히 채권 가격이 당연히 오르죠. 명분은 이제 증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한 채권 시장의 유입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시장 해석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투심이 저는 전체 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업종별 전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빨갛죠. 초록색이 많이 없습니다. 초록색이 많이 없는데 그나마 이제 지금 소비 기업 쪽, 컨슈머 그리고 지금 헬스케어 쪽의 일부 그리고 유틸리티 쪽은 그나마 좀 초록불을 보이는데 지금 이제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 전부 다 빠졌거든요. AI가 발달을 하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이 AI 공포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쪽이 안 좋았고 금융 부동산 쪽으로 안 좋은 게 확장이 됐고 오늘은 이제 물류까지 간밤에는 투매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I가 그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잠식할 수 있다라는 공포가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포가 커지니까 이 매출 성장 지속 가능성과 가격 결정력에 대한 의심이 커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AI 기업들이 빠졌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AI 소프트 기업 중에 여기 팔란티어 보이시죠? 팔란티어가 세게 빠졌거든요. 오라클도 빠지긴 했지만 관련주들이 빠졌는데 저는 팔란티어가 그 유일한 저는 AI 브릿지 그러니까 현재 이제 전통 산업과 AI라는 기술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브릿지 기술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잠식을 할 때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어떤 그 온톨로지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지금 시장 글로벌 지정학적인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건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나온 내용들은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주식이 급락하고 유동성 문제로 금과 은도 떨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간밤에 포착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애플이 많이 밀렸어요, 생각보다. 이 애플 분봉 차트인데 AI 기능 업데이트가 생각보다 더 늦어진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빅테크들이 약세를 촉발을 했고요. 애플이 지금 뭐 5% 빠졌어요, 하루 만에.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유독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시스코도 급락을 했죠. 장 초반부터 급락을 했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그 주당 순이익 EPS를 발표하긴 했어요. 근데 분기 마진 목표가 시장 기대를 밑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잖아요.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이 이미 나온 건 나온 거고 앞으로 잘 나올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부정적인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또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마이크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버텼어요.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오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강세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좀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HBM4가 이제 올해 생산분이 전부 이제 매진되었다, 공급이 확정났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어제부터 나오고 있고 이게 연속해서 강세 흐름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레노버의 그 최고 경영자가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난 분기 메모리 가격이 40에서 50% 상승을 했고 이번 분기에는 계약 가격이 약 2배까지 뛸 수 있다.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단기적인 변동이 아니다. 뭐 이런 코멘트를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AI 서버 증설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서 당연히 D램과 HBM 수요가 빨리 늘고 있는데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점이 업황 개선을 기대시킨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이냐? 비트코인 황금성도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비트코인은 다른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부가가치 생산이라고 하는 그 절대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그 어느 정도 앞으로 생산성을 더 만들어내고 성장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 밸류에이션의 결정이 나요. 근데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순전히 통합 프리미엄만 있습니다. 통합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화폐적 수요와 비화폐적 수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은 전세 자금만 있어도 충분히 주거하고 그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같이 이제 주거를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건 똑같은데 전세가랑 매매가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갭,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통합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화 가치 절하가 시작이 되면 그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현금에 대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그거를 어떤 자산에 단단한 경질 자산에다가 우리가 그거를 넣어놔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통합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 통합 프리미엄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그 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왜 꺼내느냐? 비트코인은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순전히 그 내재 가치, 그러니까 주거용 가치 혹은 기업의 생산성 가치 그런 것들이 없이 순전히 통합 프리미엄만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시장 유동성 있죠. 시장의 자금이 얼마나 풀리고 그리고 흡수가 되고 긴축이 되고 완화가 되고 이런 어떤 흐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게다가 24시간 이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의 대표적인 지표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유동성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위험 자산으로 유동성 자금이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많이 빠져서 5만설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뭐 3만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그런 어떤 전망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떨어질까 싶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월봉 차트예요. 비트코인 월봉 차트인데 빨간색 곡선이 이제 1년 평균선이고요. 주황색 곡선이 2년 그리고 파란색 곡선이 4년인데 비트코인이 4년 주기 사이클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란색 곡선을 한번 이렇게 깰 때가 저점이다. 그래서 깨게 되면 이제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언제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패턴만 놓고 봤을 때는요. 요 이제 1년 평균, 2년 평균, 이제 4년 평균선이 이격이 벌어졌다가 이렇게 모일 때 있죠. 이격도가 이제 모여질 때,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모여질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로 보는데 지금 여전히 벌어져 있다 보니까 횡보하는 어떤 시기를 더 겪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자, 경제 지표로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이제 우선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현재 22만 7천 건이 나왔죠. 그래서 예상 전주 대비는 이제 5천이 줄었고요. 전주 대비는 5천이 줄었고, 이제 노동 시장이 굉장히 견조하다, 그런 어떤 지금 인식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튼튼하다, 견조 시그널이다, 이런 해석이 되고요. 지속 청구는 현재 186만 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2만 건으로 어쨌든 소폭 증가를 했고, 이게 악화가 되지만 여전히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흐름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겁니다. 고용이 중요해요. 현재 이제 연준 인사들도 고용을 주로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CPI입니다. 미국 CPI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이죠.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9월 데이터부터 10월에 작년 10월에 발표된 9월 데이터부터 한번 보게 되면 꾸준히 줄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치도 줄어가지만 예측치보다도 조금 더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자극을 안 받고 있다,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측면, 그러니까 예상 범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이제 측면에서 해석이 되고 있고, 이제 물가는 저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있다라고 보는데, 컨센서스 자체가 되게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기대치가 또 가만히 돼가지고 2.5%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한 쪽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1월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이제 가격 인상 계절이 있잖아요. 계절성 요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는 솔직히 보면 이제 물건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기 때문에 계절성인 요인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CPI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빈번하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뭐 이제 물론 JP 모건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상단을 좀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CPI는 이렇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것들을 지표로 보는 이유가 금리잖아요, 금리.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요. 여전히 이제 어제에 이어서 90%대 3월에는 금리 동결이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봤을 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TD증권 같은 경우는 기존 금리를 3월에 인하를 할 거다, 3월부터 인하 랠리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TD증권에서도 이 금리 인하 시작 지점을 3월에서 6월로 후퇴를 시켰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연내 금리 인하를 연속해서 할 거다, 그러니까 6월, 9월, 12월 이렇게 세 차례 정도 인하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시티은행도요 3월에서 4월로 후퇴를 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JP모건은 충격적인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없다, 연내 금리 인하 없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파월 의장 체제 내에서는 적어도 파월 의장 체제 내에서는 추가 인하가 없다, 종료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뭐 BNP 파리바는 내년까지도 금리 인하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좀 지목을 한 것들 중에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그 핵심 위험이 도대체 뭐냐? 결국에 실업률 하락을 이번에 지목을 했어요.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이번에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6월까지 실업률이 만약에 4.3% 정도 더 내려간다? 그러면 금리 인하 지지층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연준 인사 내에서도 그 비둘기파적인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게 금리를 이제는 좀 동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이동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경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크로 상황이 현재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한국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증시 미리 보기 시간에서 지수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코스피가 지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그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사실상 요 강세 흐름이 좀 이어졌잖아요. 1월부터 이렇게 센 흐름을 보이다가 2월 들었으면서 이런 박스권이 지금 형성이 됐는데, 박스권을 어제 돌파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뭐가 있어요? 이제 소비지표, 즉 CPI 발표가 있잖아요. 소비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이제 오늘까지 연이어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현금화로 인해서 만약에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명절 연휴잖아요.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밀렸을 때는 이 박스권 상단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5,300포인트거든요. 현재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5,22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5,300포인트 지지 여부가 나오는지,
만약 하락이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예측 현금화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단정을 하면 안 되는 게 해외 증시나 지금 코인 시장 분위기 안 좋잖아요. 안 좋기 때문에 적어도 연휴 동안에 어떤 악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대비한 매도 물량은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연휴에 들어가니까 팔고서 미국 시장이나 코인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자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가 좀 제한적일 수 있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박스권 상단은 좀 지지를 해줄 가능성. 그러니까 급락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증시나 이제 어쨌든 여러 매크로 내용과 무관하게 한국 시장은 지금 현재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한번 오늘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고 매매는 좀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찍 좀 연휴를 좀 쉬러 가시기를 저는 차라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주요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를 세계 최초로 출하한다. 6세대 HBM4를 세계 최초로 공식 출하를 했습니다. 이번에 출하한 HBM4 같은 경우는요, 그 TSMC 있죠. TSMC의 최첨단 패키지 공정을 거쳐가지고 엔비디아 그 AI 가속기, 차세대 가속기인 베라루빈에 들어가요. 베라루빈. 이 베라루빈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공식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시제품은 다음 달 엔비디아가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GTC 2026 있잖아요. 열리는 거. 거기서 이제 공개를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xAI에서 데이터 센터 GPU 2.7만 개, 광섬유 1368km를 6주 내에 배치할 거다. 그러니까 인프라 영역 내에서 머스크 방식의 수직 계열화 속도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해볼 만하고 전력 설비 이런 쪽도 잘 봐야겠죠. 자,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4,800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중요하죠. 주주 환원을 위해서 자기 주식 1,535만 주를 소각을 하고요. 나와 있듯이 비과세 배당까지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4,80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인 거고요. 보통주로 따지면 그게 한 1,232만여 주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932만 주를 소각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잘 봐야 되겠죠. 오늘 공청회에 있습니다. 공청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될 테고. 자, 그래서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정보 뭐냐? 증권주 좀 잘 보자. 우리 시장은 어쨌든 방어력이 높을 거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부국증권, 게다가 얘네들이 이제 모두 자사주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은 23%가 좀 넘고요. 그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24%, 그리고 부국증권이 42%입니다. 42%. 이런 쪽에서 오늘 자사주 소각 그런 이벤트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가 막 이끌고 가고 막 업종 강세가 나오고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별 이슈 쪽으로 오히려 더 살펴보는 게 좋은데 셀트리온은 이제 현재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안건을 주총에서 상정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 봐야겠죠. 증권주랑 같이. 그리고 SK 이터닉스는요. 그 글로벌 사모펀드인 크레비스로버츠가 그 콜버그 크레비스로버츠입니다. 그 KKR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K 이터닉스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미세 같은 경우는 간밤에 이제 하루 건너 이슈인데 지난해 매출이 뭐 1,140억 원이 나왔다. 이게 이제 상사 이래 최대치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별 이슈가 나온 종목들 중에 움직이는 것들을 보던가 아니면 뭐 증권주들 오늘 뭐 소각 이벤트 있으니까 그 정도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오늘은 좀 거래를 쉬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 시황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마감 시황 브리핑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제 귀중한 이제 게스트분들 모시고 인터뷰를 또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때문에 마감 시황 브리핑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휴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어떤 뉴스가 또 해외 시장에서 나올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뭐 현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놓으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뭐 담아가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자 모두 다 좀 명절 편하게 좀 쉬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의 아침 시황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